진로 이야기 DSHS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시기 힘든 선배님들을 모셨는데 먼저 교장 선생님께서 오신 선배님들 소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어려운 자리를 모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먼저 강연자가 계시는데요. 이 세 분의 강연자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아마 학부 때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선배님들처럼 자신만의 커리어를 가질 수 있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해진 루트가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선배들의 일액이 큰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선배들이 간단하게 전공과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6기입니다. 백준호 선생님입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전공하고 조지아 대학에서 전자공학 박사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기 장민정 선배님입니다. 바이오 관련 학과와 동과 박사를 전공하셨습니다. 우리 장민정 선배님 서울대. 그 다음에 우리 3기 정생 선배님입니다. 카이스트 전자공학과에서 학부를 전자공학부에서 학부를 카네기 멜론 컴퓨터공학과 연구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장생 선배님입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순서 진행 어떻게 할 거냐면 선배님들이 한 20-30분씩 특별 강연을 해주실 거예요. 총 3분 강연 끝나고 나서 선배님들과 우리 동창회 총무님, 교장 선생님, 36기 대표 학생 2명에서 단상에 저렇게 좀 전에 차려놓은 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토크 콘서트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사전 질문을 받았었는데 아마 여러분이 뭐 각종 연구 때문에 너무 바빠서 질문을 미처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즉석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연자부터 모시겠습니다. 6기 백준호 선배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호라고 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우리 훌륭하고 우리 정말 초롱초롱한 우리 학교 후배분들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도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시간은 우선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잠시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당시에 좀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번 해고해보고 또 어떻게 대학에 진학하고 좀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좀 짧게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AI 반도체 제품을 저희가 이제 설계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출시한 그 이제 칩을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우리 레니게이드라는 정말 훌륭한 칩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AI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하면 AI 반도체 칩을 우리가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니까 뭐 트랜지스터나 반도체 이런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서 좀 접해 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AI 반도체라는 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조금 이제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산기라고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연산을 굉장히 이제 빨리 하는 그런 이제 머신인 거죠. 근데 이 AI 반도체는 그 AI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사용하는 연산을 가장 최적으로 가장 이제 고성능과 고효율로 돌릴 수 있도록 설계된 이런 이제 반도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AI라고 하면 우리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심층 인공신경망을 이제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AI를 최근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AI는 이제 심층 인공신경망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 심층 인공신경망에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연산을 더 이제 가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반도체 칩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지금 아마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그 이제 건간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대학에 가고 또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칩을 이제 우리가 설계하는 영역을 이제 공부하고 또 이런 개발을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그 칩을 개발하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좀 한번 설명을 하면,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한 7년 전에 우리 그 3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이제 벤처 펀딩을 받아서 이제 이 개발을 시작을 했고, 지난 7년간 이제 스타트업 회사로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제품인데, 정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 칩도 출시도 하고, 뭐 계속해서 이제 자금 수혈도 하고, 하지만 이제 제일 본질은 우리가 좋은 칩을 개발하는 거니까 많은 이제 인적 자원들, 특히 이제 우리 이공계 출신의 컴퓨터 사이언스나 전기공학을 공부한 그런 많은 분들이 여기 좀 집결해서 이 이제 다양한 또 어떤 영역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이제 칩을 갖다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50명 정도 인원이 되는데요. 한 90% 이상이 다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고, 또 우리 회사 계속 이제 아마 앞으로 계속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우리 회사를 우리 후배분들도 나중에 또 졸업하면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하고 동기가 저희 회사에 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하고 그런 친구들이 또 함께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AI 반도체에 아까 뭐 정의를 했는데, 근데 AI 반도체가 정말 이제 추구하는 이제 미션은 결국 지금 아마 우리 뭐 챗G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쓰실 건데, 그 챗GPT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뒤에서 구동을 하려면 이제 굉장히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AI 컴퓨팅을 더욱더 이제 빠른 속도로 처리하면서도 가장 높은 효율, 특히 여기서 효율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면서 이걸 할 수 있는지가, 그런 우리 그리고 결국 이제 이 AI 컴퓨팅을 더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 AI 애플리케이션들이 더 광범위하게, 더 유익하게 이제 더 이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회사의 특별한 미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칩의 좀 스펙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연산, 아까 그 AI 반도체는 결국 연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산 능력을 본다면 이게 512 테라플랍스라고 그러면 이제 초당 이제 512족의 연산을 갖다가 하는 이제 머신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스케일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초당 500쪽에, 그리고 뭐 저게 플로팅 포인트 A, B, C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티저 4비수라면 초당 1경기의 연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1경기의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학교에서 아마 트랜지스터라는 스위칭을 하는 우리 트랜지스터 개념을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 이제 트랜지스터가 총 한 400억 개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칩이 아까 보여드리면 크기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가로로 뭐 한 3cm, 세로로 한 2cm 되는 이 공간에 총 한 4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직접, 400억 개라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지구 인구의 숫자가 우리가 한 60, 70억 되니까 지구 인구 숫자의 한 3, 4배 되는 그 소자가 이 공간에 모두 집적되어서 모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어서 이제 동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우 이제 복잡성이 높은 그런 이제 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밴드위스가 1.5TB, 여기 칩 옆에 사각형으로 붙어 있는 게 이게 HBM이라는 메모리인데, 이 메모리의 속도가 1.5TB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있는 고화질 그 영화를 초당 300편을 초당 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딱 초당 300편의 넷플릭스 무비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스피드의 메모리를 부착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다른 어떤 용어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매우 이제 설계, 우리가 설계라 그러면 우리 이제 도시 설계, 뭐 건축 설계와 같이 반도체도 우리가 설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우 이런 이제 복잡한 그 고도 개념을 가진 그런 이제 설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이런 설계에는 그 밑에는 많은 이제 우리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의 토대를 바탕으로 이런 설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 회사는 이제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완전한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제 공정을 하는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이제 공정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제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설계를 이렇게 어떤 최첨단 제조 공정을 사용을 해서 이런 완성된 제품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회사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회사가 하는 데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칠게요.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하는 일을 뭐 이렇게 좀 한번 들으시면 또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6기니까 학교에 제가 93년에 여기 입학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뭐 칩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뭐 사업도 하고 사업을 하지만 여전히 정체성은 이제 엔지니어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어떻게 보면 토대가 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중학교 때까지 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이제 이런 첫 번째는 이런 과학과 이런 사이언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훈련을 받고 그런 이제 사이언스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접근법을 배우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과학고등학교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공부도 어렵고 뭐 공부가 쉬웠던 게 아니라 제가 아마 우리 과학고등학교에서 그 학교 순위가 저는 언제나 중간 정도를 했었는데요. 나중에 뭐 좀 오르긴 했지만 언제나 학교에서 한 중간 정도를 했었는데 뭐 워낙 우리 잘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런 이제 챌린징한 환경이니까 그 환경에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새롭게 습득해야 됐다는 것은 이제 과학에 대한 어떤 이제 훈련이었는데, 근데 훈련과 더불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로맨스죠. 로맨스인데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면서 이거 못해 먹겠다, 이거 정말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뭐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막 이거 뭐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힘든 순간도 있고, 뭐 제가 뭐 물리 처음에 시험 쳐보니까 우리 뭐 과학고등학교 시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150점 만점인데 막 40점 맞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런데 되게 그 중요했던 감정이, 많은 제 친구들은 아마 그걸 모르실 건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학교에서 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막 되게 막 뭐라 그러지 막 공부만 한다 이런 느낌 아니어서 제 친구들은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이 과학과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제 로맨스가 생겼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로맨스가 생겼냐면, 우선은 그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미지의, 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지금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인식의 지평을 여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물론 내용이 다 이해는 안 됐지만 그리고 그 수학과 엔지니어링을 문제를 풀고 그 어떤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나, 그런 데 대해 이제 좀 느끼고 이 업을 내가 앞으로 계속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싹 트는 게 그때 고등학교 시절이었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그 대학교 전공을 제가 물리학을 한다고 그랬었어요. 물리학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좀 부모님들이 많이 반대하셔가지고 물리학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반대하셔가지고, 또 제가 전공한 이제 전기공학이 그러니까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이 교차점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전기공학에 이제 진학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제가 우리 그 학생분들께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공부하는 과정도 힘들고 뭐 이렇게 아침에 일 해야 되고 뭐 저녁까지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지금 현재 있는 일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건 지금 하시는 그런 훈련과 지금 새롭게 접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그 안에 어떤 그런 좀 로맨스를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그 원동력이 돼서 사실은 이 뭐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 학문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장기간의 마라톤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신 학생분하고 저하고 뭐 나이 차를 보면 한 30년 이상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고등학교 때까지 올 때까지 한 15년, 16년이었다면 그때까지 두 번 반복하는 시간이 지나야 이제 제 나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치지 않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뭔가 흥미와 관심과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내적인 그런 이제 열망이라 해야 되나? 더 이걸 더 알아보고 더 이제 해야겠다라는 게 싹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바탕 위로 또 대학이나 이런 걸 진학하실 때 사실은 뭐 어떤 분야가 중요하고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도 봐야겠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갖다가 과감하게 도전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마 앞으로 또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시간을 지금 다 썼나요 혹시? 네, 다 썼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이어서 실기 장민정 선배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 후배들에게 언제 한번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앞에서 이제 지금 최근에 최근에는 지금 빅테크 관련한 여러 가지 이런 관심들이 많으실 건데 저는 오늘 신약 개발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 있고요. 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마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아마 파이프라인이나 아니면 호흡물질 관련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신약 개발 그 뒤쪽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계량량리라는 학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임상시험을 할 때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 뭐 실패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실패율을 줄여주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요. 소수의 환자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겁니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는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컴퓨테이셔널 파마콜로지, 그러니까 저는 파마코메트릭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컴퓨테이셔널 파마콜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시험 설계랑 분석이랑 이런 부분에서 효능이나 안전성 평가, 그래서 그 다음 임상시험을 어떤 식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동물시험부터 해서 임상을 프리딕션 하는 연구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주 협력 기관은 이제 학교랑 병원뿐만 아니라 제약사랑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신약 개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얼마만큼 왔는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량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좀 안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한다면 약물이 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면 이게 이제 환자의 다양한 인구학적인 정보랑 질병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수학적으로 관련이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되게 임상시험을 많이 못한다, 뭐 신약 개발이 뭐 단계에 늦춰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랑 비용을 줄여주고 성공률 높인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인 임상시험만 하게 되거든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럴 때 소아나 노인에서는 그러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유전적 다양성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달라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계량 양리학적인 부분이 이제 변이들을 많이 수학적으로 추정을 하다 보니까 AI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AI 기반에서 임상 결과 예측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단계에 관련한 그 그림은 좀 비슷한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신약 개발 최근에 이제 렉나자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FDA 한국 신약으로는 FDA에 승인받은 첫 항암제예요. 그래서 리보세라닙하고 렉나자하고 누가 먼저 이제 허가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약간 이제 암묵적인 경쟁이 있었는데 렉나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약 개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단계들을 거치게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그 후보물질 발굴보다는 임상시험부터 허가 정책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보물질 발굴하고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은 임상시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만큼 와 있는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거 임상시험은 3단계로 거치는데 1상 임상시험, 2상 임상시험, 3상 임상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상부터는 이제 진짜 처음으로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말 내약성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탐색하는 임상이고요. 요것만 해도 지금 몇 개 임상을 거치면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상 임상시험에서 뭐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없는지 뭐 간독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성공률이 괜찮습니다. 70%인데 이상으로 가면은 정말 그러면 그 우리가 목적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임상을 합니다. 이 이상 임상 시험 이렇게 하나, 1상 하나, 2상 하나, 3상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이상 임상 시험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 임상 시험 딱 한 개만으로도 최소 100억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거의 성공률이 3분의 1이에요. 네. 그럼 0.7 곱하기 0.33 곱하기 33 임상시험까지 해서 25%에서 30%까지 가면 한 10%도 안 돼요. 네. 3상 임상시험은 한 번 임상시험하면 1000억 단위로 들어가거든요. 이래서 이제 뭐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3상 임상시험 실패해가지고 회사가 휘청거리거나 아니면은 뭐 상장 폐지당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빅파마들도 3상 임상시험 시험하면은 여러 연구소들이 다 닫습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걸 할 수 있느냐? 생각보다 잘 못하죠. 그래서 지금 한참 바이오 그 붐이 불어서 있다가 지금 되게 좀 식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37호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이오 제약사들이 작은 문제 때문에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큰 제약사에 팔게 됩니다. 국내 첫 신약은 정말 뜬금없이 활명수예요. 100년 넘었습니다. 네. 지금 여기 81억 병이 팔렸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 소화 잘 안 되면 활명수 드시나요? 네, 드시죠? 네. 네, 저희도 지금 뭐 고등학교 때 그 소화가 잘 안 되면 이제 소화제 그 오타이산 같은 것들 막 찍어 먹고 잠 안 오면 커피 믹스 찍어 먹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면서 소화 잘 안 돼서 많이 드셨을 텐데
2003년에 국내 첫 FDA 허가 신약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팩티브라고 이건 퀴놀론계 항생제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좀 내성들도 많고 한데 효과는 괜찮았어요. 근데 2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의 만큼 위치가 아니죠. 그래서 마케팅에는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요 사이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좀 임팩트 있게 볼 수 있는 건 이노엔의 피켓 테보프라잔이라는 약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플이라는 뇌전증 치료제입니다. 올해 이제 국내 첫 FDA 허가 항암제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렉나자의 출시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단일요법이 아니라 병용요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임상시험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적응증 확대 임상에는 계속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학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이 발표를 하고 그런 확대와 이런 매출의 증진에 이제 많은 노력을 제약사들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제 지금 바이오시밀러 강국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네. 지금 사실 저희 학교가 송도에 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하고 바이오로직스, 바이오에피스,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도 이제 송도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진펜드라라는 약은 그 류마티스 치료제인데요. 이게 정맥 투여를 하는데 이걸 이제 그 피하 주사로 하면은 자가 투여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작년에 FDA 신약 허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코프리가 이제 그 세노바메이트라는 그 뇌전증 치료제인데 이게 이제 그 허가를 받고 지금 누적 수익 1조가 돌파가 됐습니다. 이제 먹거리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노엔에서 발매한 K캡은 꽤 많이 잘 팔리면서 지금 5년차 매출 미국만 지금 7천억 전망이 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해 뭐 이거가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 약물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좀 가능하다, 이런 산업들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벌 매출 제약사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수준입니다. 지금 세계 1위의 제약사가 일라이 릴리인데 이게 이제 593 빌리언 달러이면은 한 4천억, 7천억 달러? 8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시총 1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 지금 요거는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조가 되고 있는데 아직 좀 많은 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세를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바이오 시장 성장세는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후보물질들이나 기술 개발들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신약 개발에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많은 허들이 걸리는 부분이 규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이오 쪽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신약 개발한다.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도 신약 개발에 많이 관여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다양한 진로의 사람들이 좀 신약 개발에서도 좀 기여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삭센다랑 위고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났는데 지금 노보놀디스크의 시총이 덴마크 GDP를 넘어섰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좀 이렇게 되면 어떨까? 네, 지금 다양한 기술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 뭐 믿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두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이런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미래를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약 개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고요. 제가 제 얘기를 말씀드리면 시간 괜찮을까요? 네네.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7기가 2학년 말에 저희는 본고사랑 수능이랑 그다음에 문수를 다 치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사회탐구도 4과목 다 쳤고요. 과학탐구 8과목 다 쳐서 근데 본고사가 쳤습니다. 그래서 뭐 걸을 게 없었습니다. 걸을 타선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2학년 말에 본고사가 폐지가 됐대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본고사 수능을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2학년 말부터 수능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근데 본고사를 첫 폐지하다 보니까 본고사 문제들이 수능에 다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IMO 문제가 수능에 나왔었거든요. 저희 때.
그래서 아마 97년도 역대급 불스는 이렇게 찾아보시면 나오실 텐데 그때 정국 수석이 400점 만점에 378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안 틀리던 사람들이 아무리 수능 공부 뭐 1년 한다 하더라도 몇 개 안 틀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맞았으니까 다들 나는 어디 가서 떨어져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다들 나오고 나서 정말로 정말 이제 엄청난 좌절감을 느꼈었는데 이제 나와 보니까 다 똑같았고요. 그때 입결이 어느 정도였냐면 400점 만점에 290점대가 서울대 컴공이 됐어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319점이 서울대 의대 컷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때는 서울대 건축학과 1등이었거든요. 330점 커트라인이. 네, 370점이 떨어진 건데 그게 여러분들은 상상 안 돼요. 지금 뭐 한두 개 틀리고 표점 가지고 뭐 수능을 본다면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 갭은 이루어 말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1학년 고등학교 때 정말 저희 기수가 좀 엘리트답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또라이들 있죠. 좀 제일 많았습니다. 선후배들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대신에 오히려 그래서 칠기들이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이 과학고 가는 것을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건데 뭐 남녀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원서를 몰래 썼습니다. 네, 몰래 써서 못하게 하면 더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저도 저희 딸이 사실 대학생이에요.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 하라고 하면 더 안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할 때 더 또 열심히 왜 발끈하면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좀 딴짓을 많이 했던 부분이 저는 좀 융통성을 넓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다시 하고 싶은 거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공부도 좀 열심히 한 것 같고요. 노는 거랑 그다음에 절대 안 걸릴 딴짓은 제가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안 걸려서 3년 개근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 네, 그래서 사실 후회하는 건 없어요. 굉장히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다양성을 좀 많이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원 없이 좀 하고 싶은 일들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전 대구과학고를 나온 부분에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나 선후배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많이들 활동을 잘 하고 계시고 성공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후배 관계들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떤 분인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입시나 아무리 뭐 여기서 굉장히 좀 그래도 연세고는 많은 부분들을 좀 웨이브를 해주고 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많이 존중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입시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신념을 가지고 버티시면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저는 버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희열을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학창시절 잘 보내시고 그리고 좀 염려하는 미래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되시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고 신념을 가지고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의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연해 주실 3기 정세영 선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지난 5월 달에도 AI 특강하러 여기 왔었는데 아마 1학년 학생들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나이가 좀 있어서 제가 연식이 좀 오래돼서 이 신기기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3기 정세영입니다. 좀 짤리네요. 창업의 여정에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성공이란 창업을 하면 누구나 큰 돈을 벌겠지 이런 성공이란 측면을 되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공이란 그 후면에는 수많은 다른 스토리가 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일단은 대학교 때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저는 대학교 때 전기미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단은 취직을 해볼까 해서 취직을 했었습니다. SK텔레콤에 갔는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3G IMT 2000 사업권을 획득할 때가 2000년도였어요. 2000년도 때 3G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 TF 팀에 있었고요. 그래서 서비스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전기미 전자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저 반도체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DSP라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그래서 MPEG이나 미디어를 이렇게 그 밴드위스가 낮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랜스미션 하는 것이 저의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IMT 2000 즉 3G라는 네트워크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비디오 영상 통신을 끊기지 않고 잘 전송할까 이 서비스 개발하는데 밤새고 데모 준비하고 많이 했었죠. 그러다가 외국계 컨설팅을 가볼까? 그래서 또 컨설팅 회사를 다녔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점법이죠. 제 인생이 되게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고 2005년도에 외국계 컨설팅에서 경영을 좀 배우고 나니 나 이제는 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고 5명이서 공동 창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있지만 티맥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모든 저희 동기들이 병역 특례를 위해서 그 회사를 다니던 중 좀 우리 회사랑 같이 조인해서 우리 한번 개발로 한국 시장 먹어보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NHN에 매각이 되었고요. 매각이 된 시점은 21년인데 저는 19년에 엑싯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부는 약간 얻었죠. 그러고 그 전에 저는 이제 미국을 한번 유학을 또 가볼까 해서 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가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턴십 하는 기회가 있어서 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일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도 한 2년간 일을 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카네기 멜론 스쿨 오브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구글의 인터넷 오브 띵스 파일럿 리서치도 제가 하고 이제 책임 인베스티게이터로서 많은 연구를 수행했었죠. 그러고 그 당시가 2010년이었는데요. 2010년에부터 2020년까지 정말 재밌게 연구생활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와중에 재밌던 모든 프로젝트들은 제가 여기서 5월 30일 날 AI 특강할 때 조금씩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어요. 제가 마침 그때 페이스북에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하러 갔었는데 하고 들어오니까 한국을 좀 가야겠는데 하던 와중에 스프링 브레이크 때 이 코로나가 갑자기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시작됐고요. 저는 운이 안 좋게도 그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러던 와중에 비행기 길이 열리면 무조건 한국을 들어가야겠다 마음을 먹던 차 또 포스텍에서 어떤 그 방문 교수 자리가 나서 거길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에 포스텍 포항공과대학의 이제 책임 연구원으로 부임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포스텍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 이제 연구자로서 교수자로서 이제 멘토단을 이끌어줄 리드를 찾길래 제가 또 그냥 덜컥 지원했습니다. 해서 포스텍의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첫 번째 교장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됐었어요. 리드 멘토라는 것이 멘토들을 관리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의 방향성을 주는 교장 선생님 역할이죠. 우리 이용호 교장 선생님처럼요. 그래서 그 와중에 또 대구과학고 와서 특강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2024년도에 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의 그 히스토리를 살짝 말씀드리고 하나씩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성공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성공의 뒷면에는 이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것들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빙산의 일각, 빙산의 밑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존재하죠. 작년에는 우리 학생들이 풀고자 하는 수능 문제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우리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한번 POC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UX를 바라보고 어떤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대구과학고에서 한번 실시를 해봤어요. 물론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한 건 아니지만 학생들과 고객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내는가 이런 걸 서로 배우면서 이 창업의 여정을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미국에서 교육도 하고 학생들과 멘토링도 하면서 이 창업의 여정을 했는데 올해 또 한번 창업을 해볼까?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해보지 뭐. Time to jump out of the window.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거야. 그 창업이란 게 꼭 불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정신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창업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창문에서 뛰어내린다는 의미는 나를 지켜줄 든든한 백도 없고 우리가 대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라는 백이 생기죠.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면 카네기 멜론이나 포스텍이라는 든든한 백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창문에서 뛰어내리면 내 자신이 바로 내 브랜드밖에 될 수 없어요. 수많은 날을 밤잠 새우면서 고민하고 굉장히 커피를 많이 마시고 날밤새서 뭔가를 만들고 그러면서 다른 영업할 대기업을 찾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네임은 정세영 아니면 제가 막 탄생시킨 회사 이름이죠. 그러고 나면 실제 이상 이제 좀 해볼까? 다시 한번 해볼까? 라는 이상이 참혹한 현실에 부딪힙니다. 수많은 리젝션과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거기에 내가 가졌던 모든 가설들이 거짓이 아니었을까? 시장은 내 마음속에만 존재하지 않았을까? 내 자신을 의심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옆에 보면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Everybody has a plan until they get punched in their face. Everybody has a plan. 누구나 계획은 있죠. 한 대 쳐맞기 전에는. 네. 마음속에는 창업을 옛날에도 했었고 즐겁게 그리고 즐겁게 학생들과 창업 교육도 시켰는데 현실은 잔인합니다. 네. 한 번씩 쳐맞을 때마다 이런 그 리젝션, 페일리어, 실패와 어떤 마음속 깊이 일어나는 의심, 나에 대한 의심이 스물스물 기어오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자신을 침몰시키면 안 되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저 이제 딱 만 50이 됐거든요. 만 50이면 지천명, 하늘이 나한테 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업의 길이 조금 어떨 때는 다운되는, 좌절되는 길이 있더라도 앞으로 뭐 50년 더 남았는데 저의 지성은 앞으로 50년 동안 더 발전할 것이며 저희 팀은 지금 4명밖에 없지만 그 4명과 저를 포함한 우리 5명은 50년 동안 100명이 될 것이고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를 창업했을 때 5명이서 창업해서 100명이 넘는 직원들까지 있어 봤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금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50년 동안 열심히 달리지 뭐. 그래서 이 짤을 준비해봤습니다. 괜찮겠어? 난 멈추는 법을 모르는 토끼인데. 이 짤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영업을 하다가 실패도 맛보고 투자 유치를 하다가 리젝션도 당합니다. 제 친구 회사에게 저희 3기 동기가 또 이런 벤처 캐피털리스트에 있어요. IR을 하자고 해서 투자 유치 클로즈드 IR을 했죠. 그런데 심사역들이 이 회사는 아직 우리 회사가 투자하기에는 기술이 너무 어렵다. 시장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리젝션도 당하죠. 하지만 우리가 먼 미래에 있을 시장을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지만 미래에 있은 리스크는 충분히 감수하면서 그냥 버티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비평가의 어떤 비평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위험은 감수하고 창업의 전선에 뛰어들 것. 하지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놓지 않고 앞으로 정진해야 되는 것에는 나만의 어떤 디스플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아침 이 창업신에 들어와서는 매일 아침 8시 40분에 팟캐스트를 보면서 해외에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하고 벤처 캐피털리스트는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벤처들이 이 기술을 연마하고 있는지를 매일 아침 한 30분간 봅니다.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 나이 비슷한 50대들과 함께 회고의 타임을 가져요. 그 50대에는 구글에 있는 일본 지사에 있는 머신 엔지니어도 있고요. 50대지만 엔지니어의 길을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여성 심사역은 증권사에서 홍콩 증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연대에서 저는 저를 다시 채찍질하는 그런 디서플린을 갖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서울에서 하는 전시회를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있으면서 이런 좌절이 들 때마다 예술가들의 어떤 AI와 예술가의 기업 전시회를 가는데요. 라픽 아나돌이라는 사람은 터키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AI를 자신만의 브러쉬라고 표현을 합니다. AI의 모든 빅데이터, 어떤 전시회든 그 전시회에 있는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있겠죠. 이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거의 한 몇십억 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해서 작품명을 unsupervised라고 명칭을 하고 전시회를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내 마음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잘 하다 보면은 미래로 향하는 저의 방향성과 저의 디서플런이 나오고 있어서 이 그림으로 그 키워드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정들은 커넥팅 닷스, 내가 걸어온 길들을 엮어가고 있는데요. 옛날에 대기업에서 배웠은 거는 서비스 개발을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3D 라이선스를 획득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해야 되는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제가 창업한 회사, 지금은 NHN 크로스센터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그 회사에서는 진짜 하드코어하게 개발을 했어요. 매일매일 밤새거나 매주 100시간 이상 개발하는 건 문제도 아니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기업을 두드리는 영업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영업과 그다음에 실리콘밸리에서 2년 동안 일할 때는 실리콘밸리만의 스타일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커밋한다. 프로그램 짜기 전에 먼저 테스트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 디서플런이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U에 가서는 비전 AI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제가 내재화가 많이 되고 많이 비전 AI의 어떤 미래 방향성을 제 머릿속에 잘 내재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포스텍에 와서는 창업신을 학생들과 같이 탐구하면서 멘토링을 겪으며 학생들, 특히 직원들과 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20, 30대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창업에서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리더십이라고 하던데요.
리더십은 사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어떻게 함께 성장하기를 끌어내는, 잠재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고 지금 창업을 하고 있죠. 이런 커넥팅 다트를 저는 이렇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실행하고 보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커넥팅 다트를 어떻게 나의 현실로 가져올까, 머릿속에 모든 이상을 현실로 가져오는 이 작업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생각은 많아요. 생각은 많았지만 스티브 잡스 명언 중에서 제 머릿속에 가장 와닿는 것은 바로 지금이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바로 그 순간이다. 그래서 이 창업의 여정에서 저는 수많은 창업신에서 AI 특강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멘토링을 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창업신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특강은 대구과학고에서도 했지만 이화여대, 국민대, 그리고 서강대, 가천대, 동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경진대회 심사는 가천대와 서강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멘토링은 수많은 조그만 엑셀러레이터들이 저한테 멘토링, 특히 AI 기반의 기술 창업을 요할 때마다 늘 100개 정도의 기업은 한 달에 한 100개씩은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은 섹터에 있는 AI 기반 기술도 보고요. 그러면서 같이 경쟁하게 되거나 같이 성장할 좋은 제목들을 같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업의 여정은 제가 겪어온 길에서 다른 기업들한테도 멘토링을 하거나 특강을 하면서 오히려 느슨한 관계가 나의 길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노벨상 수상자들을 분석할 때 그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저자들과 어떻게 네트워킹을 했는지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글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제가 출처를 기억이 안 나서 출처를 못 잡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랩 주변에서 공저자를 많이 만드는 편이고요. 외국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경우 다른 나라 또는 유사한 연구를 하는 다른 학교의 교수들과 같이 연구를 한 사람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적이 많다는 걸 클러스터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업의 여정을 다른 기업들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어찌 보면 이 느슨한 연계 관계가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그 창업의 여정을 5개의 핵심 포인트로 정리를 하자면, 극한 상황에서 나를 마주하는 순간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창업의 여정이고요. 행운이 필요하지만 또한 이것을 견디는 것도 나의 의지이고 나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 그리고 항상 느슨한 관계가 어찌 보면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인연이라는 것. 그리고 정보를 모으고 기록하고 사람들 간의 인연을 이어가는 것이 제 창업의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멘토를 만나는 것도 인생의 행운이라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어프리에이션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 멘토링을 같이 하고 있는 다른 멘토들한테도 저의 멘토링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너를 믿는다. 네가 극복할 수 있는 걸 믿고 언젠가는 극복할 것인데 지금 좌절한 거 그건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지겨울 수도 있죠. 우리가 들려주는 메시지가 여러분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정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어요.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목사님의 시입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동생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되게 원망하고 자기가 믿는 기독교를 부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탄생한 시입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많이 웃고 자주 웃는 것,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의 존경심을 얻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애정을 갖는 것,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비평가들의 감사를 얻는 것, 그리고 나쁜 친구들의 배신을 참아내는 것. 창업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해요. 아름다움을 찬미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든 정원을 가꾸든 아니면 사회의 조건을 좋게 하든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살았음으로 해서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 그리고 저는 늘 강의를 끝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줌을 열어뒀습니다. 목이 좀 메이는데 요거를 QR코드를 찍어 가시면 오른쪽은 저희 링크드인 주소로 연결되고요. 왼쪽은 여러분들이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저랑 대화하고 싶을 때 이 줌을 사용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한 장이 더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하고 올게요. 이 사진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대국어학고인이 자랑스러울 때 바로 여러분들을 만날 때입니다. 강의해주신 우리 세 분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대한민국 그런 걱정하덜덜덜 마 너라는 힘이 펄펄 보나 하고 싶은 기대 구저 붉은 노을을 닮아 곳에 퍼지는 걸 Oh baby baby 다 지나간 시간 우리가 함께한 추억 잊지 말아줘요 눈을 감아서 태양빛 날 불러준다면 언제나 너를 향할게요 터지고 하는 이거 됩니다. 이제 후쿠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 콘서트 진행은 우리 세상의 선생님이신 활기 상민 선배님이 맡아주실 거거든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뭐 자주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아실 것 같기는 하고, 이번에 솔개 축제도 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선배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여기 세 분은 또 강연을 하셨으니까 작년에 강연을 하고 또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찾아오신 우정호 선배님도 한번 저한테 이제 후배님이 우정호 후배님이 그 본인 또 강연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는 했는데 여기도 반도체고 여기 또 선배도 반도체 있어가지고 반도체 한 분은 하신다. 오늘은 그냥 구경해라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앉아서 이제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배님들 너무 멋있죠. 백준호 선배님부터 이제 강연을 하셔서 저도 이제 같이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그 로맨스 말씀하셔가지고 역시 로맨틱가이 멋지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그 로맨스가 어떤 뭐 남녀간의 그런 뭐 사랑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 그 퓨리오사라는 회사를 이제 경영하고 계신데 퓨리오사 그 뭔지 아시나요? 그 생각하시는 그 매드맥스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맨스를 이런 과학과 기술과 이제 사업으로 풀어내고 계십니다. 되게 감명 깊었고요. 그리고 장민정 교수님은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한 부분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대구과학고 이제 선배님들이 보통 보면 이제 주로 이제 IT 그리고 뭐 관련된 그런 전자전기 뭐 이런 쪽에 이제 선배들 많이 계신데 또 알고 보니까 바이오 쪽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우리 지네딧 이근우 대표가 와가지고 한번 강연을 했을 건데 그래서 이쪽 바이오 쪽도 굉장히 많은 동문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장민정 선배님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정세영 선배님도 요즘에 저랑 같이 그 창업 회사들 이제 멘토링 같이 많이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창업의 길을 이제 가실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개는 이렇게 하고 교장 선생님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선배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한번 자리 마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예. 제가 2023년도에 대구과학고 공모교장으로 왔어. 그 전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거의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를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대구과학고 1988년도에 개교를 해서 현재 2024년도까지 총 우리 지금 현재 1학년들이 37기잖아요. 그죠?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우수한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그 선배님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를 너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신문 기자에 대구과학고 동창회들이 모인다는 기사를 봤어요. 아, 우리 대구과학고도 모이는구나. 그렇게 해서 수소문을 했을 때 그때 우리 동창회 회장님이 일기 박민규 맞죠? 예, 선배님이었고 지금 현재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이상진 총무님이 8기 총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에서 만나게 됐죠. 만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는 진로 아카데미 있죠. 여기에 외부에 우수한 강사들도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는데 그분을 진로 아카데미의 강사로 모셔서 우리 학생들이 선배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고 선배들이 아까 전에 우리 그 정세영 우리 3기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정보를 모으가는 것은 자기 후배면 더욱더 많이 잘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임을, 이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되었고, 앞으로 제가 교장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이상진 총무님과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선배님들을 모시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롤모델로 해서 닮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에 따라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후배님들 많이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근데 사전 질문이 좀 너무 좀 착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매운맛 질문을 하면은 그래도 좀 재밌고 이제 잠도 깨고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또 선배님들 강연을 들으면서 조금 이제 약간의 좀 매운맛으로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해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6기 백준호 선배님이 이제 제일 먼저 강연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설계를 하는 기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뭐 또 자료 그 기사들도 찾아보고 하니까 한국의 엔비디아를 꿈꾼다라고 이제 그런 기사도 나와 있고 하던데, 엔비디아가 지금 뭐 한국에만 진출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전 세계를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거기 수많은 돈이 몰리고 있고 천재들, 수많은 인력들이 또 모이고 있고 앞서 나가는데, 그러면은 우리 대구과학고 선배님들 이제 세 분이 모여가지고 이제 벤처 기업을 차려서 이제 150명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으면 이 엔비디아를 어떻게 더 뛰어넘을 것인가? 뭐 조금 무모한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인더스트리의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국내 인더스트리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던 것들을 계속해서 달성해가는 역사였죠. 우리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우리 지금 뭐 저희 AI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기존의 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뭐 우리 핸드폰 산업이라든지, 우리 대부분 산업들이 사실 초기에 뭐 되게 여건이 좋다든가, 이게 되게 성공할 것 같다든가, 우리가 굉장히 뭐 기술력이나 자원적으로 우세한 위치에서 시작한 사업이 한 군데도 없죠. 근데 당시에는 왜 근데 그런 마인드셋이 가능했냐?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도전하는 정신이 훨씬 더 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더 좀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국력도 이제 올라갔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실패에 대한 그런 저항감이 좀 더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이걸 다르게 우리 학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재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인 엘리트에 속하는 분들이고, 어느 정도 성공의 가도를 돌리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약간 그런 경우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사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잘해왔기 때문에 뭐 앞으로 대학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가실 거고, 근데 사실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나보다 더 큰 어떻게 보면 그 도전과 그런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저는 저희가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 반드시 뭐 우리가 뭐 해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뭐 저희는 저희 뭐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낼 거고 또 그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 그래서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게 뭐 그런 좌고우면해서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면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또 좋은 길이 있고 또 뭐 저희가 쌓아놓은 토대 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잘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뭐 저는 뭐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저는 우리가 지금쯤이면 다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계신 분들이 앞으로 대학에 진출하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글로벌한 피어들하고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뭐 미국에 있는 피어들, 뭐 우리 중국에 있는 피어들 사실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다 경쟁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글로벌한 스케일에서 경쟁할 때 우리 지금 인적 자본들의 수준이 충분히 경쟁할 만큼 지금 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못했다고 해서 지금 못한다고 또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죠. 실제로 이 우리나라에서 이 퓨리오사 AI의 이제 창업팀들을 보면서 정말 수천억의 자금이 회사에 이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투자가들도 이 퓨리오사 AI 그리고 한국의 이제 반도체 설계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것을 또 믿고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뭐 이제 학생들 이제 질문 주시면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전 질문 준비된 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선배님들께서는 매 순간이 자신의 삶을 바꾸시며 훌륭한 분들이 되셨는데 그런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살아오시는 동안 일생에 들었던 무슨 멋진 말이 있는지 혹은 뭔가 좀 영감을 받은 말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네. 제가 여러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는 답일 수도 있는데요. 좀 상스러워할 수 있지만 저 인생에서 저를 키운 말은 사실은 존버였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어서 좀 성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는 굉장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념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굉장히 좀 현실적인 문제랑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이 될 때가 있고요. 저도 저희 딸에게 얘기할 때 진로는 원서 쓸 때 결정된다. 진로는 합격한 순간 결정. 이런 얘기들도 막 하긴 했지만 사실 마음속에 품어있던 작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 쪼그라드는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무모한 도전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버텨라 하는 부분들이 버텼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살면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듣는 게 뭐 인생에서 되게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줄 때 저한테 감사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스타트업 대표들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좌절하는 거를 잘 간파하는 타입이라 제가 좌절을 많이 해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용기를 많이 북돋워주는 그런 게 아주 감사하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템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절을 당할 때 그걸 귀 기울여 듣지 마라.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가장 고마웠다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인생의 멘토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삶이라는 게 그 여러 선택을 지나서 가는데, 그러면 선택을 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게 우리가 여기는 가치관의 순서가 되겠는데, 그러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까 그 존버 버티면 승리한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걸 추구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재미가 늘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재미를 못 느끼면 저는 늘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일이 행복하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재밌어요. 사는 게 재밌으니까 아직도 살고 있죠. 그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저의 다른 또 가치관입니다. 네. 저는 사실 제 인생 모토는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 꿈이 실현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면 너무 이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그 답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근본적으로는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그 목표라고 생각하고, 그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이라도 사회적으로 이제 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분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부분에 굉장히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치관을 널리 이롭게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 다음 질문은 아마 백준호 선생님께 딱 가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그리고 이 전반적인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어떤 건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그 이야기에서 우리 반도체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뭐 저희 AI 반도체는 이제 AI 애플리케이션을 가속화하는 이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어쨌든 저희를 이제 팹리스 설계 기업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 우리 반도체랑 조금 떠나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조금 쉬운 예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도시 설계 이런 게 있겠죠. 도시 설계도 있고 우리 이제 뭐 건축 설계도 있겠죠. 근데 조금 뭐 우리가 도시 설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분들이 우리 대구시를 이 공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내가 도시를 다 새롭게 한번 설계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도시라는 건 도시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에는 거주의 목적도 있고 또 여기 교육의 목적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일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목적인 우리 목적성이 있죠. 도시도. 그리고 또 미학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쾌적하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근데 도시를 갖다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공학적인 바탕이 또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현대 도시라는 건 그 모든 요소에 다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니까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떤 도시를 더욱더 이제 생산적이고 또 쾌활하게 만드는 공학적인 그런 난리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도시를 갖다 만들겠죠. 근데 도시 설계를 할 때 도시 설계를 굉장히 잘할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도시 설계를 엉망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반도체 설계도 똑같거든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머터리얼들이 있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각각의 기능들이 있고 아까 우리가 이제 스위칭을 하는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트랜지스터를 잘 조합을 하면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알제브라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아마 학교에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개념을 좀 더 발전하면 이제 튜링 컴퓨팅 우리 튜링 머신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튜링 머신이 이제 우리 컴퓨터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을 실행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드는 거고 그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건 이제 AI 반도체 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그 우리가 지금 하는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와 뭐 우리 전기공학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굉장히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밑에는 지금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뭐 우리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것들이 다 근본 토대가 되는 학문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근본 토대 위에서 그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업에 대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깊게 이해하고 그건 깊게 이해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쉘로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고 좋은 건축을 만들려면 이 머터리얼과 소재와 이걸 구성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내가 깊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듯이 그 어떤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엔지니어링 작품에 대한 근본적인 물리 원칙과 이런 것들을 깊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 한계를 푸시해서 최근에 제가 예를 들자면 그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비행기 쌓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잡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그 안에 들어가는 원리들이 전부 이제 물리적인 원칙들, 뭐 기계공학적인 원리들,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제어적인 원리들이 다 종합된 그런 이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저기 질문에 반도체 설계를 하려면 그런 공학적인 이제 기반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깊은 그냥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이해를 갖다가 이제 하는 걸 해야 돼. 근본적인 이해를 하려면 근본적인 이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적인 토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지금 고등학교 때 제가 아까 로맨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고등학교 하는 우리의 입시도 있고 진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실 당면한 중요한 문제도 있지만 조금 더 길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이제 훈련을 갖다가 하는 시기인 거고 그게 이제 대학으로 이어지는 거고 대학에서 또 그런 기반을 쌓으면서 이제 좀 더 그 바탕을 갖다가 가지고 더 고도화된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더 고도화된 설계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반도체 설계는 아까 저 칩에 600억 개가 집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 거기에 더 많은 소자를 집적하려고 할 거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AI를 실행하려고 할 거고 지금 이미 AI가 지금 강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10년쯤 되면 그 반도체 칩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뇌를 거의 에뮬레이션 거의 뇌를 굉장히 강력한 그런 AI를 그 이제 칩에서 이제 구동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할 거고 더욱더 이제 지금보다도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언티픽한 브레이크스루를 바탕으로 이제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할 건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미래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쨌든 지금의 프론티어의 어떤 난리지들을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고 그 토대 위에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떻게 보면 어떤 그런 이런 우리 뭐 이노베이션과 브레이크스루를 우리는 엔지니어링 뭐 아까 우리 바이오도 우리 엔지니어링이든 그런 설계를 할 수 있을지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두서없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만약 고등학생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또는 살아보니 그 고등학생 시절에 알았더라면 또는 했었다면 좋은 일이 어떤 일인지 알려주세요. 저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늘 엎드려 잤거든요. 그래서 다시 고등학교로 들어간다면 생물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특히 아까 수경의 그 텔롭스라고 하죠. 텔롭스가 사용될 때 전력이 한 200메가와트 정도 전력이 사용되는데 우리 사람의 머리 뉴런은 20와트를 씁니다. 20와트. 엄청난 차이죠. 근데 그거를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배워보고 싶어요. 생물 시간에 맨날 자서 죄송하긴 한데 다행히 우리 생물 선생님 여기 안 계셔서 엄청 다행이고요. 제대로 이제 뇌과학 쪽, 생물 쪽 그런 걸 좀 공부하고 싶고 두 번째는 저는 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한다면 댄스 동아리, 특히 K-팝, 춤선, 동선 짜고 동선 따라하고 그 요즘 G드래곤이 나왔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인데 그 춤을 좀 따라해보고 싶은 제가 다시 10대가 된다면 그걸 해보고 싶네요. G드래곤 옛날 가수 아닌가? 저 정세현 선배님과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살아가는 게 다음 생에 덕을 쌓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있는데요. 다시 태어나면 저는 남자 댄서로 태어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댄스 동아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저도 춤 좋아하고 그 저기 바타 아세요? 바타? 네. 스맨파의 모르시구나.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셨네요. 네. 바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수려한 춤선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하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때 저는 해볼 거 사실 다 해봐가지고 특별하게 미련은 없어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저도 굉장히 많이 잡고 안 들키고 자는 방법에 대한 스킬은 이제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무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적당히 요 머리선을 잘 맞추면 안 들키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무시면 다 들켜요. 그리고 안 자려고 열심히 하면 꾸벅꾸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좀 몇 번 들켰거든요. 그래서 머리 위치 잘 맞추시면 여러분들 잘 안 들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전 지금 다시 돌아가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때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좀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기 위해서 인문학 책을 좀 더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심을 가진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늙으면서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배님들이 세 분이 선배님이라서 편안해서 애들이 좀 자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세 번 한번 쳐볼까? 시작! 예, 우리 선배님이니까 편안하게 보니까 우리 정생 선배님도 그렇고 우리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댄스를 잘 추실 것 같은데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좀 약간의 댄스 안 볼 수 있을까요? 박수! 우리 선배님이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할까요? 자, 우리 선배님과 재학생과의 한마당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선배님 또 모든 걸 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맞죠? 예,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하셔야 돼요. 드래곤 하면 되겠죠. 쉬운 사람. 자, 앞으로 우리 강사님이 진로 아카데미 강사님이 오면 요 모습대로 좀 보여주세요.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이 저희 웃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재학생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진 저는 정신적 선배는 댄스를 가끔 봤었는데 술 없이 댄스를 하는 거를 처음 봤네요. 네. 이제 뭐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아까 정세영 선생님께서는 이 PPT 마지막에 살짝 짧게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나머지 두 선배님께서 이제 저희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생이어서 뿌듯하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인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우선 그 옆에 우리 계신 지금 우리 친구분들이 가장 그 평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겁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가장 추억을 많이 쌓고 또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또 휴가 생활도 같이 하잖아요. 서로의 장점도 알고 솔직히 단점도 알고 뭐라 그러지? 그냥 있는 그대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소중한 친구가 될 거고 지금까지 또 그런 관계들이 뭐 우리가 뭐 친구들 도움을 받으려고 그 관계를 만든 건 아니지만 또 나중에 사회적인 가면 굉장히 큰 사회적인 옆에 별거 아닌 같이 보이지만 큰 아마 사회적인 자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그 대구과학고 졸업생들이 우리 굳이 말한다면 제가 서울과학고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서울과학고가 이제 당시에 이제 뭐 다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 대구과학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기업인들이 더 많아요. 서울과학고 학생들보다. 그 이유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 약간 좀 헝그리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서울과학고 출신들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많아요. 사실은 교수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 대구과학고 우리 장병규 선배님도 있지만 굉장히 지금 우리 몰로코의 안기진 대표도 있고 우리 곳곳에 뭐 기업인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군대에 대해서 좀 나름 우리 후배분들께서 또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고 또 우리 또 학교에 가서 교수님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우 훌륭한 그런 이제 선택이고 또 반면에 또 우리 기업 쪽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우리 또 저는 이제 또 사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후배분들 중에 정말 노벨상을 타는 그런 훌륭한 학자들도 나오고 또 계속 좋은 기업인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학교 출신 기업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졸업생 대비해서 가장 많다고 알고 있고요. 그 바탕이 되는 게 아마 우리가 남이가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돕고 그 아끼지 않고 도와주는 선후배들끼리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졸업하고 한참 지나서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너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졸업해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 그 창업가들은 정말 대구과학고가 제일 많은 게 맞고 그래서 많은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어디 회사를 만나고 저한테도 연락해서 여기도 대구과학고네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또 이제 조만간 또 이번 달에 상장한 에이럭스라는 회사도 사기 선배님, 이지현 선배님의 이제 창업한 회사고 또 조만간 또 상장 청구가 들어가고 지금 기업 가치는 뭐 이제 아마 상장하면 한 1조 정도로 예상을 하는 그 리브스메드라고 또 검색해 보시면은 리브스메드 대표님도 사기 선배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있고 S2W도 또 사기 선배. 네. 거기도 이제 그 보안 쪽, 컴퓨터 보안 쪽을 하는 회사고요. 아까 그 리브스메드는 또 우리 백준호 선배님처럼 미국의 그 로봇 수술로 하면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다빈치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회사의 다빈치 로봇을 이거를 뛰어넘겠다라고 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뭐 매출액이 이제 수백억 원대의 매출액이 나오기 시작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창업가의 이제 그 동문들을 만나면서 아마 대구과학고인으로서의 가장 뿌듯한 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학계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예 또 대기업에서도 또 리드를 하고 계신 그런 동문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준비된 질문은 이제 다 된 것 같고 여기 또 학생분들도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또 학부모님도 많이 계신데 여기 선배님들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면은 댄스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또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김영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글이 있는데 이미
아까 백준호 선배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3 곱하기 2 그 사이즈 30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이미 그 AI의 하드웨어가 한 개에 봉착을 했고 그런 트랜지스터를 더 넣는 거에 대한 문제와 또 발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거를 뚫을 돌파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이 어려운 우리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사실 물리적 한계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반도체가 5나노미터인데 우리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 알겠지만 5나노미터면 어느 정도 두께, 분자가 몇 개 들어가는 두께인가요? 그러니까 1 암스트롱이 10개 모이면 몇 나노미터가 되나요? 예? 그렇죠. 1 암스트롱 10개 모이면 1나노미터가 되죠. 그렇죠? 5나노미터라면 분자 50개의 두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벨에서 지금 공정을 하고 있는 칩이니까요. 그 안에 500억 개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면서 내는 이 발열의 열의 집적도가 이제 아마 그런 표들 보시면 이미 이제 과거에 보면 이제 태양보다 더 높은 열의 집적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제 열을 발산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 이거를 더 한계점을 극복하려면 이제 지금 5나노미터를 지금 그다음에 지금 우리 3나노 공정, 2나노 공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나노 공정으로 가면 이제 분자 스케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온 지혜가 담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더스트리에 처음 몸 담았을 때가 60나노 공정 정도를 개발했었는데요. 그때 이미 한계를 이야기했었거든요. 60나노에서 40나노 가기 힘들다라는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5나노 공정까지 와 있고 지금 3나노 공정, 최첨단 공정은 3나노 공정까지 가 있으니까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삼성 파운드리라고 글로벌하게 TSMC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생산 공정을 갖다 개발하고 있는 나라고요. 굉장히 지금 아마 뉴스 보시면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 사실 그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브레이크스루는 아마 이제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에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그게 칼본 나노 튜브가 되든 칼본 쉿이 되든 새로운 머티리얼을 소자하고 케미칼 그런 공정의 혁신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아마 우리 한계를 푸시할 거라고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또 흘러가지고 마지막 질문 하나 있으시면은 또 질문해 주세요. 네, 학부모님은 참고로 이제 저희 이제 졸업생들은 보면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대구과학고 학부모님입니다. 우리 애들도 대구과학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제 부러워하시는 분들이신데 혹시 이제 자녀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진로와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있으신. 네, 여기서 또 질문하면은 또 아이들이 또 나중에 부모님을 타박할 수가 있어가지고 질문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강의든 이제 시간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관계로 네, 오늘 아쉽지만 축구 콘서트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